10만 대군이 몰려오는 풍전등화의 조선. 여진족의 황제가 머물고 있는 심양에 도착한 전투 부족의 족장은 자신의 형인 황제를 만나 자신이 겪게 된 일을 고하게 되었어요. 마하신 조선 나하 구트나타카 두리번 나하사크 파트르 타야구타카 삽트르 파투하 브라 나하스타르 나흐 암사트 바라크 무트리 타카 가루가루 타파 삽트라 흐아으타카 모트르 아으타카 조선 나하라 바로키타 야타리 아타 카트로 자타 마하스크 스라타 함트 마하라니 카타 조선 아라다 갑타파타 카이타 나이사르 그나히라타 나하라이 바르타 카마트라 이자카나 마루이타카 나하라이 카라크크타 이라이크 카니타라이사르 후르타라 아바리타가리타 조선 그나이차 앞트루차크 아사르타 바르하네카타 우르크시라 말 모스크나이하르 그나 조선하루 가르카 나르하르 아사르 바르하네카타 자하르 아마 나이신 그렇구나 그렇다. 전투 부족 족장은 1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바로 조선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였어요. 때는 병인년 인조 4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10만 대군의 여진이 조선으로 진격하니 그야말로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 앞으로 닥칠 조선의 피해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진군하는 여진족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흙먼지를 뿌옇게 일으키고 있었어요. 산마루에서 진군해오는 여진족을 발견한 도원 스님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 많은 병사들을 보니 좋기 10만이 넘겠구나. 어서 도사님들을 만나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원 스님은 재빨리 발길을 돌려 전투 부족의 마을로 향했어요. 옥녀가 머물고 있는 초가에 당도한 미호는 상황의 급박함을 미호에게 설명하고 미호와 함께 도사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여진족 마을로 향했어요. 여진족 마을에 먼저 당도한 사람은 도원 스님이었어요. 도원 스님은 급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도사 일행에게 전하였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이 맞았습니다. 여진의 10만 대군이 지금 남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호, 짐작은 하였지만 이렇게 급하게 상황이 돌아가니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로구나. 도원 스님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부리대사에게 물었어요. 옥녀는 아직 당도하지 않았는지요? 아직일세. 그때 일행의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도 당도하였습니다. 옥녀와 미호도 도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두 도사는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옥녀의 음기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코를 꽉 움켜쥐고 코맹맹이 소리로 이야기하였어요. 왔구나. 늦지 않게 잘 와주었구나. 미호야, 고생하였다. 강쇠가 자신의 눈앞에 천생연분 영혼의 짝 아름다운 옥녀가 나타나자 반갑게 물었어요. 그대가 옥녀시오? 그대가 강쇠?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생기셨네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것만 같았어요. 천생연분인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두 사람은 일을 마치고 따로 오붓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여진족을 막을 방도를 의논해 보도록 하자꾸나. 이미 옥녀의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은 증명되었으니 옥녀를 주축으로 하여 방법을 강구하심이 맞는 듯하옵니다. 소승이 여러 번 이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펴보니 저기 보이는 산 초입에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지형이 좁고 험준하여 진군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곳에서 여진의 진군을 막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합동작전으로 단숨에 그들의 진군을 막는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야.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내가 지리산을 떠나온 뒤 계속하여 생각해 둔 것이 있느니라. 일단 옥녀가 고갯마루에서 길목을 막고 마음껏 너의 음기를 발산하거라. 그리고 강쇠는 주변으로 흩어져 올라오는 병사들을 막아서거라. 힘이 모두 빠져버린 강쇠가 자신에게 병사들을 막을 것을 명하자 풀죽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였어요. 스승님, 저는 지금 기운이 모두 빠져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못 느끼겠느냐? 옥녀가 도착한 뒤 너의 양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강쇠가 제자리에서 팔짝 뛰어보고 몸을 여기저기 움직여 상태를 확인하였어요. 뭐라? 도사님 말씀대로 기운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녀가 본격적으로 음기를 발산하게 되면 너의 힘은 더욱 거세질 것이니 그 힘을 이용한다면 병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호 너는 여우 울음을 크게 내지르며 너의 본능대로 뛰어다니며 적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 될 것이다. 한편에서 부리도사의 전략을 듣고 있던 서희도 거들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자네는 무슨 재주를 지니고 있는가? 서희가 검을 들어 보이며 이야기하였어요. 검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사방으로 움직이며 적들을 기습하게나. 예, 도사님. 또한 자네는 공력을 다하여 큰 소리로 연보를 외워주게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적들은 옥녀의 음기에 쓰러져 갈 것일세. 그들에게 공포심을 더욱 심어주기 위한 방책이니 크게 도움이 될 것일세. 그리고 우리 두 형제는 도수를 사용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것일세. 그리고 마지막 말을 흐리며 동자와 주모를 바라보던 보리도사는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네들은 여진족 군사들이 물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같네요. 아니에요. 기도라도 해야지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지요. 좋은 마음가짐일세. 이놈아, 넌 어찌 세속의 여인만도 마음 쓰는 것이 못한 것이냐? 그러니 기가 안 크지. 소승도 알아들었으니 키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모든 설명을 마친 보리도사는 도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래, 언제쯤 여진의 10만 대군이 산마루에 당도할 것 같은가? 내일이면 당도할 듯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산마루로 모두 이동하세나. 일행들은 그렇게 두산팔도의 백성들 아무도 모르는 대전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할, 아만 아이신, 부르크나, 그나타. 씨. 아우, 그냥, 아우, 뭐라고, 응? 두 도사는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온기의 음리를 옥녀의 음기를 막기 위해 두 도사는 어지럽다 이제. 두 도사는 강력하게 보존하는 옹기가 뭐야? 아, 옹기장수도 아니고.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것만 같아. 다시. 미안, 다시 해야지. 다시 읽어야지. 모든 설명을 마친 보리도사는 보온을 바라 랄랄랄랄랄랄랄라 혼자만의 섹시어